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오만한 훈수가 아닙니다. 인생의 정답을 다 아는 척하며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려는 목적도 없습니다. 또한 상아탑 속에 갇힌 박제된 지식을 전달하려는 목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독일의 철학자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그가 평생을 바쳐 기록한 정신현상학이라는 거대한 지도의 첫 페이지에서 출발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철학을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칸트나 피이테와의 논쟁을 나열하거나 변증법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사전적으로 풀이하며 여러분을 이해시키려 들지 않겠습니다. 대신 저는 이 두꺼운 철학서를 지식이 아닌 인생으로 통과해본 한 사람의 고백으로 아주 조용히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여기 이 공간은 박제가 된 고전을 말하는 곳이 아니라 고전의 문장들 사이에서 우리네 무너진 인생을 다시 배우는 곳입니다.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습관처럼 창문을 열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스름한 빛과 밤의 그림자가 교차하는 방 안의 정적 속에서 잠시 머물렀을 뿐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운 속도로 흘러가고 있을 텐데 이상하게도 나만 이 공간에 덩그러니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옅은 새벽빛이 방 안가구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닿고 어제까지 치열하게 들여다보던 책들과 메모지들이 소리 없이 먼지를 내려놓은 채 죽은 듯 누워 있었습니다. 그 정적의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문득 서늘한 문장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이 말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 전체를 지탱해온 확신이라는 기둥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쌓인 경험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 맹신합니다. 사람을 한번 슬쩍 보기만 해도 그 속내를 훤히 꿰뚫어보는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비정한 이치나 돈의 흐름, 그리고 내가 이룬 성취들이 영원할 것이라는 인생의 순서를 다 안다고 믿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나는 내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당혹스러운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를 때보다 안다고 믿을 때 훨씬 더 당당해집니다. 이 정도는 다 알지. 그건 내가 예전에 해봐서 알아라는 말들이 입술 끝에 습관처럼 매달려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당당함이 깊은 통찰에서 온 경험인지 아니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 두껍게 칠한 오만인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확신할 때 가장 안락함을 느낍니다. 내가 세운 가설이 맞고 내가 투자한 시간이 옳았으며 내가 맺은 관계들이 견고할 것이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헤겔은 그 확신이야말로 인간이 빠지는 가장 첫 번째 함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를 감각적 확실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가장 확실한 진리라고 믿는 어린아이 같은 상태 말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직접 겪은 것, 내가 내 눈으로 본 것만이 유일한 진실이라고 믿으며 타인의 목소리를 차단합니다. 그 차단된 공간 안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 왕국의 성벽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빼곡한 계획표를 세웠고 눈앞의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해 왔습니다. 살아가는 속도가 너무 빨랐기에 정작 그 속도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법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무엇을 그토록 필사적으로 쫓고 있었을까? 이 질문은 조용한 방 안에서 날카로운 송곳처럼 나를 찔렀습니다. 과거의 내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어제의 말투, 타인을 향했던 가벼운 판단들, 그리고 나 자신을 합리화했던 수많은 선택을 하나씩 되짚어 봅니다. 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이 대세라는 이유로 아무 의심 없이 따라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남들이 좋다는 것, 남들이 옳다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곧 일상이라 여겼고, 그것이 거친 세상에서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법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화려한 조언도, 어떤 유명한 이의 성공 문구도 내 깊은 내면의 공허를 대신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타인의 기대와 기준이라는 저울 위에 올려두고 끊임없이 무게를 달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세운 기준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었고, 그 기준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나를 구속하는 쇠사슬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운 기준이 나를 바깥 풍경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헤겔은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다고 믿는 순간, 사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협소한 시각이라는 안경을 통해 세상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나만의 시선은 사물을 바라보는 고유한 방식이 되었지만, 그것은 시간이 흐르며 굳어져 지독한 선입견이 되었고, 끝내는 눈먼 오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오만은 아주 정중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나도 겪어봐서 아는데라는 배려 섞인 충고의 모습으로, 혹은 이건 원래 이런 거야라는 세상 이치를 깨달은 선구자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새로운 진실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무너지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그 근원적인 공포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필사적으로 아는 척을 합니다. 더 큰 소리로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커질수록 내면의 울림은 작아져만 갑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든 논리의 감옥 안에서 간수가 되어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진실의 아주 작은 파편에 불과했습니다. 코끼리의 다리 하나를 만지고 그것이 기둥이라 우기는 맹인처럼 나는 인생의 한 단면만을 보고 그것이 삶의 전체라고 믿었습니다. 경험과 오만은 쌍둥이 같아서 서로 구분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경험은 나를 안정시키는 지혜처럼 보이지만 어느새 오만은 그 지혜를 훔쳐 나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완벽히 알고 있다고 믿는 순간 나는 확신으로 포장된 화려한 가면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가면은 차가운 진실보다 나를 더 빨리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 안락한 안심은 나를 쳇바퀴 같은 일상과 반복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들의 무용담을 들으며 나도 그 길을 그대로 가면 안전할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헤겔이 보기에 그것은 그저 감각적 확실성의 함정에 빠진 것일 뿐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금전적인 수치, 타인의 박수 소리, 그리고 손에 잡히는 지위들, 그것들이 나를 증명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바람이 불면 흩어지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나의 것이라고 확신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나는 그것들에 종속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내가 정한 정답에서 벗어난 삶을 틀린 것이라 매도했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탱하는 힘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나를 고립시키는 벽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때의 나는 결코 무능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게으름 피우지 않았으며 나름의 철학도 있었습니다. 단 하나, 내가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는 내가 보고 있는 세계가 전부라고 믿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고 느끼게 했지만
동시에 나를 가장 위험한 벼랑 끝으로 데려갔습니다. 헤겔의 정신현상학은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명확히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죠. 인생에서도 똑같습니다. 내 경험, 내 기준, 내 판단. 그 모든 것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의 물방울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늦게 배웁니다. 정말 아주 늦게 말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는 사업에 실패하거나 돈을 잃었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너무 빨리 안다고 말해왔구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단계에 들어서면 더 이상 남을 탓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운이 없었다느니, 사람이 나빴다느니, 세상이 공정하지 못했다느니 하는 변명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시선이 그토록 좁았다는 부끄러운 진실 하나만 남게 됩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확실히 말수가 줄었습니다. 무언가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싶지 않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멈추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갑자기 현명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한 번 아주 크게 틀려봤기 때문입니다. 그 뼈아픈 경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지독하게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삶은 예고 없이 급격히 바뀌지 않습니다. 아주 서서히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하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믿었던 사람 하나가 소리 없이 멀어지고 통장의 잔고가 조금씩 줄어들고 몸의 근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의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그것을 불안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불안은 나를 파괴하러 온 적이 아니라 제발 스스로를 좀 돌아보라는 간절한 신호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얼마나 많이 무시해 왔을까요? 기분 탓이야, 잠시 피곤한 거야라며 우리는 다시 확신의 갑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갑옷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이미 숨이 막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불안을 느낄 때 다시 과거의 성공 법칙을 찾아 헤맵니다. 예전에 나를 구원해 주었던 그 방식, 나를 칭찬해 주었던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헤겔은 말합니다. 정신은 결코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번 균열이 가기 시작한 확신은 결코 예전의 매끄러운 모습으로 복구될 수 없습니다. 그 균열은 아픔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빛이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그 틈새를 통해 비로소 내가 아닌 타인을 보고 내가 아닌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나의 자금을 인정하는 것, 나의 무지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정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통행증입니다. 나는 이제 내 마음속을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내 안에 소용돌이치는 감정들, 파편화된 생각들, 그리고 잊고 싶었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어 먼지를 텁니다. 나는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했을까? 내가 진정으로 바랐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놓쳤던 삶의 신호들은 어떤 색깔이었을까? 인생의 모든 실패와 좌절, 그리고 아주 작은 성취들까지도 이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그 모든 순간을 통틀어 내가 배운 단 하나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그 찰나, 인생은 나를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헤겔이 말한 정신의 성장 과정은 고통스러운 부정의 연속입니다. 어제의 내가 가졌던 진리가 오늘의 나에게는 오류가 되고 그 오류를 깨고 나갈 때 비로소 한 뼘 더 나아가는 과정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세상을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반짝이는 것, 당장 피부에 닿는 차가운 감각만을 진실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내 시선이 닿는 곳까지의 풍경일 뿐입니다. 나는 이제 나의 판단과 경험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직시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보잘것없었는지를 인정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생각과 느껴지는 감정을 기록하며 나를 관찰합니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내 판단의 근거가 어디서 왔는지를 분석하며 내면의 움직임을 파악하려 노력합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며 내 삶을 다시 바라봅니다. 과거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신호들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들이 사실은 내 삶의 방향을 끊임없이 수정해 주려 했던 나침반이었음을 느낍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더 많이 확보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20대의 확신은 패기일 수 있지만 50대의 확신은 때로 독단이 됩니다. 그 독단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허망했는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헤겔이 말한 절대 정신의 문턱을 기웃거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대단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했던 타인의 행동이 사실은 나의 그림자였음을, 내가 그토록 갈구했던 성공이 사실은 타인의 욕망을 내 것으로 착각한 결과였음을 인정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안다고 쉽게 내뱉지 않습니다. 말하기 전에 멈추고 판단하기 전에 듣습니다. 나 자신과 타인의 이야기를 그 자체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성장과 실패, 좌절과 회복,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반복 사이에서 나는 나의 삶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내 삶을 구성하는 아주 작은 사건들 속에서 의미를 찾고 그것을 나만의 언어로 기록합니다. 그 과정이 비로소 나를 타인이 만든 기준이 아닌 나 자신의 뿌리로 단단하게 만듭니다. 가끔 스스로에게 다시 묻곤 합니다. 그때의 나는 정말 몰랐던 걸까? 아니면 너무 빨리 안다고 말해버림으로써 모른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던 걸까? 이 질문은 밤마다 찾아와 나를 잠 못 들게 합니다. 내가 쌓아올린 경력, 내가 지켜온 자존심, 내가 옳다고 믿었던 가치관들, 그것들이 사실은 거대한 모순 덩어리였다는 사실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헤겔은 말합니다. 그 무너짐이야말로 정신이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는 순간이라고. 나를 올가매고 있던 허상의 확신들이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알몸의 진실과 조우하게 됩니다. 그 진실은 아프고 쓰라리지만 동시에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이제 나는 그 아픔을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껴안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인식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 질문 하나가 요즘의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나는 이 질문을 통해 나의 부족함을 마주하고 그 부족함이라는 틈새를 통해 내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찾습니다. 이 이야기는 독일 철학자 헤겔이 남긴 정신현상학이라는 거대한 고전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하려던 것은 현학적인 이론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인생은 처음부터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조금 안다고 느끼는 그 교만한 순간이 바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졌던 그 견고한 확신이 무너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가면을 벗어던진 맨얼굴의 나 자신을 말입니다. 그 맨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런 무기도 없이 거친 들판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공포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세운 기준들이 무너진 그 폐허 위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남이 설계한 도면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겪고 만져본 진실의 벽돌들로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견고한 확신이 무너질 때 당신은 무엇을 붙잡게 될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바라게 될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늘도 무거운 마음의 문을 열고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내 앞에 놓인 하루를 아주 천천히 맞이합니다. 삶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지만 우리가 멈춰서서 바라볼 때만 그 속살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제 그 속살을 만져보려 합니다. 아픈 상처일 수도 있고 부끄러운 흉터일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음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그 수많은 지식보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흘린 눈물 한 방울이 나를 더 멀리 데려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만약 이 긴 이야기가 지금 당신의 삶의 속도와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면 다음 편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톤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채널의 이야기가 당신의 분주한 삶에 잠시라도 머물 만한 그늘이 되었다면 구독이나 좋아요로 조용히 마음을 표시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토록 믿었던 확신이 현실 앞에서 무참히 무너져 내릴 때 사람은 왜 자기 자신보다 먼저 다른 헛된 것들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하는지, 그 슬프고도 위대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확신이 사라진 자리를 무엇이 채우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그 공허를 견디지 못하고 또 다른 가짜 확신을 찾아 나서는지, 그 아픈 과정을 해결의 시선으로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강해지는 순간은 무언가를 꽉 쥐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고 조용히 손을 놓을 때입니다. 그 내려놓음의 미학에 대해, 그리고 그 이후에 찾아오는 낯설지만 평온한 풍경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용히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